요즘에 정말 이 경찰들이 당하는 꼴을 보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전체적인 수사, 특수본의 수사는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근데 일부 이제 책임자, 그러니까 실무적 책임자한테 여러 가지 그 떠넘기게 하는 상황들, 주요한 어떤 고위급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네. 사라져버리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배 교수님은 압수수색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특수본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나중에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책임자들 윗사람들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실제 그 있었던 중간 관리급들에 있는 간부들을 겨냥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의 내용과 범위도 사실 잘못된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방향이 잘못됐다. 특정한 형태의 일정 정도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특수본은 출범한 게 한 2주 정도 됐는데 좀 수사 속도도 좀 이상하고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또 본질적인 부분에서 못 건드리고 주변만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2주 만에 피해자 소환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도 중요한 것들이 다 누락되거나 삭제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걸 삭제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만약에 이 보고서 자체가 문제였다고 하면 애초 초기부터 정보과장, 정보계상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그 부분을 압수를 집중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먼저 했어야죠. 네. 근데 문제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네. 결국은 가장 말단에 있는 정보계장의 압박, 결국 극단 선택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간을 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엉망으로 되는 걸 그냥 추수방관한 꼴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이 특수본 수사 자체가 뭐 이상하다.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실제로 50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각각의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네.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가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리 네. 분석, 법리 논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동선 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압수물 분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윗선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기능으로는 기능. 네, 예. 기능상. 예. 지난 14일에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대기 발령됐다는 겁니다. 이 박성민 부장이 왜 그런 거죠? 뭐 이제 오해하실까 보는데 대발령이라는 건 좌천도 아니고요. 네. 잠시 쉬는 겁니다. 아, 일종의 잠시 쉬어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지방청 경무관실, 경무담당실, 경찰 경무담당관실로 이렇게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거 처벌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식이지만 실제로 놔둬도 업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사람들 지금 수사에서 책임을 묻고 있어. 그러니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는 거죠.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사 과정에라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이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잠깐만 있어. 예, 대기발령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 잠잠해질 때까지 좀 조용히 좀 예, 있어. 예, 예. 이거밖에 아닌 거잖아요. 휴가죠, 휴가. 실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또 급여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예, 그냥 급여에서 쉬는 나가죠? 겁니다. 예, 예. 오, 그러니까 언론이 이걸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는데 네. 마치 이게 무슨 처벌이냐 이 사람이 뭔가 수사 대상이 있냐 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적토미님께서 우리 배 교수님 응원하는 의미에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참사 당일에 경찰의 현장 대응은 부실했고 지휘 보고 체계도 뒤죽박죽이었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심지어 당시 경찰 지휘 무전망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경찰 간에 서로 이제 무전으로 뭐 연락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5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적만 흐른 그런 상황에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네. 무전기를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네. 견원을 켜고 놔두면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누르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망상에 있으면은 그게 경비과장, 정보과장, 형사과장 급이 그 라인에 주파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꺼버리면 자기가 스탠바이가 안 되기 때문에 끌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상황이 들어오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압사됐습니다. 죽어갑니다. 뭐 요청이 합니다. 들리는데도 55분 동안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전상으로 무전이 켜 있으니까 예. 경찰들끼리 하는 얘기가 서로 들리는 다 거예요. 들리죠. 예. 내가 말하려면 누르고서 이제 말하면 그렇죠. 되지만 예. 어쨌든 안 누르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난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가만히 되는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25일 밤 10시 15분 이후에 예. 저쪽에서 여기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위험해. 빨리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서로 막 주고받고 있는 그렇죠. 중인데 내게 들리는데도 이 담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의 1시간을 가만히 있었다.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10시 15분. 그러니까 최초의 사상자가 나온 그 시간부터 예. 10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어디냐? 내가 가봐봐. 예. 예전에 어디다 연락해주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서장, 경비과장, 정보과장 그 라인들은 다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예. 알리바이 때문에 무전기는 켜두고 자기들끼리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라는 게 무슨 알리바이 때문에 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네. 누군가가 여기를 켜갖고 송신을 하게 되면 예.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있는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군요. 그날 저녁에 그 현장을 지키거나 현장에 금방 출동할 수 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집에 가 있거나 딴 데 가 있거나 뭔가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응대하는 그 순간 본인의 위치나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 노출이 되니까 당연히 노출되죠. 그런 소식을 듣더라도 자기는 수습은 오히려 전화 같은 걸로 핸드폰 같은 걸로 하고 대신에 공식적인 이 무선망은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입맞춤, 그러니까 무선맹이라고 하는 게죠. 보통 이제 가끔 이런 어떤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자기들끼리 다 맞춘 다음에 공식적인 기록은 바보 전략이죠. 그냥 못 받았어라고. 그래서 윤희근이도 그렇고 김강호도 그렇고 이임재도 그렇고 나는 잤어, 나는 몰라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허탈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근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짐지고 걷고 있고 저기 옥상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하면서도 무전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없기 때문에 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웃기게도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무유기라는 거를 책임을 짓게 하려면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말이 웃기지만 이 사람들은 그 법의 맹점을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바보냐? 너 왜 일 제대로 안 했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처벌을 안 받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얼간이 전략이라고 하죠. 이걸 얼간이 전략, 바보 전략이라고 바보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참사 당일 경찰 지휘부망에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을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0시 15분에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11시 10분까지 침묵을 지키던 바로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압사돼 갖고 경찰이 막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화면도 봤잖아요. 그때 막 급박하게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기네는 아주 편하게 밥 먹고 놀고 막 이런 CCTV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일이 있었거나 이게 사실은 수사의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수사는 이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뒷짐을 지고 걸어와서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5분이고 네. 이임재 전 시장이 최초로 지휘부 망에서 무전한 시간은 밤 11시 12분이고 용산서 경비과정을 다급히 찾는데 11시 13분에 용산서 경비과정 씻으러 갔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 10시 15분부터 난리가 났는데 씻으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씻으러 갔다는 아마 이 무전기를 갖고 있는 부하일 겁니다. 그렇죠. 그 부하한테는 그렇죠. 얘기를 못 했겠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씻으러 갔다는 게 말이 나.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자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자, 이런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수본에서는 법리 검토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 검토를 그럼 며칠을 합니까? 법리 검토를 맨날 법리 네. 검토만 하고 있어요? 앞에도 계속 법리 검토만 하잖아요. 맞아요. 경찰청에는 수사심의관 같은 변호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2시간이면 나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아니 이거 한두 번 합니까? 이런 아니 그 걸? 법리 검토를 왜 하죠? 당연한 것을? 업무상 그러니까요. 과실치사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로 토스할 건지 아닌까지 해다가 그냥 시간만 끌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 이상민 장관 좋겠어요. 이렇게 쉴드 쳐주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아무도 자기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하물며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고발했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아주 그냥 되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반응하더만요. 네.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것 몰라요. 같아요. 그 자리에 왜 앉아 네. 계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한편 변사 신원 확인과 유가족 지원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니까 오히려 특수본 인력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그럼 아예 그냥 일하지 말고 끝내라 여기서. 이거 아닙니까? 애초에 특수본 구성 자체로 500명이라는 건 일종의 허세를 부린 거죠. 사실은 수사라는 것이 아니라 변사 확인인 거죠. 네. 그건 CSI 애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건 네. 특수본까지 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냥 일부러 숫자 불리려고 하는 해놓고 거죠. 네.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했다가 그렇죠. 용두삼일꼴로 네, 그냥 그렇게 쭉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네.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군요. 새로 부임했습니다. 임현규 총경 용산경찰서장으로 부임했는데요. 경찰 내부망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되고 해결되도록 하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가 내부 문제고 뭘 해결하자는 거죠? 정보계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 논의가 안 되고 지금 경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해결하려고 이게 하는데 내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입 다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입 닥치고 예, 입 있어라. 다물라 네, 우리가 우리가 안 되는 대로 알아서 있어라. 정리해 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죠. 이게 무슨 이 대규모 참사에서 서장이 할 수 있는 말이는 저는 아니라고 게다가 봅니다. 또 새로 부임했잖아요. 지금 지난번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럼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야 되죠. 해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내부 문제니까 내부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입 닫으란 얘기. 네, 비슷한 맥락에서 용산구청이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지금 공개 문서 자체도 비공개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또 뭐예요 도대체가? 그 진행 과정 자체를 완전히 다 비공개를 하고 결국은 필요한 서류는 법적으로 그쪽으로 처리하자라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뭐 여러 가지 첨부문서 자체가 지금 다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거 뭘 숨기려고 하는지 알리면- 아니 이게 숨겨질 수 있는 것도 네, 아닌데. 알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어차피 알려지는데 시간 지연 전략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차피 또 뭐 문서가 뭐 폐기되고 인멸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왜냐하면 주요 문서는 서버에 있지만 보조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그걸 어떤 결제하기 위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졌던 게 정책 참고 자료라는 겁니다. 그 참고 자료에는 이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가족들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경찰이 판단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 파악 및 대응 문건을 알려졌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걸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은 이게 원래 우리 업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과의 업무라는 거죠. 그런 업무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치안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지 네. 사찰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자료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폐기했는데요 그래요. 자기네 업무였는데 왜 폐기하죠? 가만히 놔둬야죠 그러면. 폐기는 했지만은 그걸 쓰기 위한 보조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기가 올린 거는 자기 문서는 자기 업무 파일에 다 있습니다. 정보계장도 사실은 그걸 삭제하려고 부하 직원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죠. 예. 보조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보조문서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보조문서 제출해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담당자의 노트북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기엔 경찰은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현실이 어떻게 더 답답하게 가는지를 보셨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면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상은 프로파일러하고 얘기 나누는 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